네, 전자회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은 파워 앰프가 되겠습니다. 파워 앰프. 네, 앰프는 앰프인데 파워를 키우는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5장이나 8장에서 다루었던 혹은 뭐 9장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다뤘던 앰프들도 뭐 유사한데요. 네, 그런 앰프들은 이제 신호의 크기를 이제 키운 그런 앰프였었습니다. 전압의 크기로 본다면 이제 이렇게 작았던 전압을 이렇게 이제 크기를 키웠던 거죠. 근데 이 앰프가 신호의 크기를 키우는 목적은 최종단에 있는 이제 로드가 있겠죠. 그 로드를 이제 구동하기 위해서,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로드 마지막에 있는 로드 임피던스가 있을 텐데 얘가 구동되기에 충분한 파워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파워 공급이 되려면 전압만 피는 부여이니까 전압만 커서는 안 되고 전류도 이제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앰프가 이제 파워 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워 앰프는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 봤었는데요. 3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미드 파워급, 그다음에 좀 파워가 좀 높은 거, 하이 파워 같은 TR들이 이렇게 생겼다. 혹은 뭐 방열판 붙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파워가 올라가게 되면 전류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자의 크기도 이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보는 이제 저항 같은 경우에도 보통 뭐 8분의 1와트나 4분의 1와트짜리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 저항도 이제 와트 수가 올라가게 되면 와티지가 올라가게 되면 점점 이제 커지게 되죠. 벌켜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사실 실험실에서 뭐 레귤레이터 같은 거 790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유사한 모습 모양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결국 이제 파워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이 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크기가 크고 두껍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워앰프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드 임피던스를 이제 구동하는 게 이제 큰 목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앰프에 공급이 되고 있는 파워가 있을 텐데 그 공급되고 있는 파워에 비해서 로드에서 소비되고 있는 파워가 있겠죠. 그죠?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여기다 100을 투자하고 있는데 여기서 뽑아내고 있는 게 뭐 80이다, 90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뭐 10이다, 20이다 이러면 굉장히 효율이 좋지 않은 게 되겠죠. 그래서 파워의 효율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파워 앰프도 예를 들어서 파워는 커지되 신호의 선형성이 좋아야 된다, 리니어리티가 좋아야 된다 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신호의 왜곡이 얼만큼 있는지 혹은 왜곡에서 자유로운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오디오 같은 경우에 마지막 단에 구동하는 게 결국엔 스피커가 되겠죠. 스피커가 되는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항이 4ohm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뭐 어떤 건 6ohm짜리, 8ohm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ohm짜리가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5장이나 8장에서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앰프를 설계를 했다고 가정하고 그런 앰프의 마지막 단에 만약에 이런 스피커를 연결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를 앰프의 마지막 단에 예를 들어서 음, 이 스피커를 4ohm짜리를 만약에 연결했다. 그런데 여기가 여러분들이 뭐 5장이나 이런 데서 봤던 것처럼 뭐 2.2K라든지 뭐 그런 저항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게인이 확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C 등가 저항이 2.2K하고 4ohm하고 병렬이 되기 때문에 이 전체 병렬 저항값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죠. 4ohm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덩달아서 AV도 확 떨어지게 됩니다. 임피던스 매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앰프를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데요. 클래스를 나누는 것은 TR이 트랜지스터가 담당하는 역할이 인풋 한 주기에 비해서 TR 하나가 이제 어느 정도의 주기를 이제 커버하느냐
커버리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이제 파워의 효율에 따라서도 이제 덩달아 달라지게 되는데요.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뭐 전체 주기 360도를 다 커버를 하고, 클래스 B는 TR을 이제 두 개를 써서 각각이 하나씩 담당하게 됩니다. 뭐 A, B도 유사합니다. 등등이 되겠고요. 효율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가 제일 안 좋고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래스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C 같은 경우에는 로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LC 회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진 회로가 들어가는 거죠. 레저넌스 서킷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어플리케이션이 용도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D라든지 이런 쪽은 PWM을 활용하게 되는 스위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여기까지 주로 다루고요. 이게 다 이제 용도가 다 같은 용도로 쓰이니까 이 뒤쪽은 다루지 않거나 아니면 다룬다 하더라도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넘어가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RF 앰프라든지 그런 쪽을 코스웍을 듣거나 하면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스에서도 우리 텍스트북도 주로 여기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CD는 제 기억이 맞다면 텍스트북에 아마 한 페이지 정도 합쳐서 그런 정도로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앰프의 타입과 정의, 그리고 클래스 A 소개를 하고, 클래스 A를 두 가지 종류를 소개를 하고, 클래스 B, 이 다음에 클래스 AB를 소개를 하고, 다음에 하모닉 디스토션을 다루고, 히트 싱킹을 다루고, 클래스 C와 클래스 D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1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1절은 12장의 인트로덕션이 되겠는데요. 앰플리파이어들의 타입, 파워 앰프의 타입과 정의들, 정의라기보다는 구분하는 그런 기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래스 A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A, B, C, D 이렇게 나가는데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클래스가 A, B, C, D에서 뭐 E, F, G, H, I, 뭐 S, T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래스 A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5장에서 다루었던 그 앰프 모양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지 거기서 TR만 파워 TR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픽스 바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앰프가 있죠. 이 앰프 TR이 파워 TR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모든 주기에 대해서 TR이 요 TR 하나가 다 커버를 하고 있죠. 그 하나로 이제 다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 바이오스에 해당되는 얘기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 4장에서 이미 다뤘던 것처럼 이 DC 바이오스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할까요? DC 바이오스 잡을 때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4장에서 했었던 것처럼 DC 바이오스 포인트를 잡을 때 우리가 AC 신호를 위한 기준점을 잡는 거니까 AC는 이제 위아래 대칭이죠, 그죠? 사이누소이달 웨이브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쯤에 잡는 게 좋다고 했었습니다. 큐 포인트 잡게 되면 출력 전압이 여기를 기준으로 최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출력 전류도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큐 포인트를 바이오스를 내가 이런 데 잡았거나 혹은 이런 데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출력 신호를 갖고 싶다고 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상은 나오지 못하니까 여기서 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잘린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를 잡아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잡은 경우에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신호를, 아이고, 똑같은 크기로 한다면 이 정도가 되죠.
하게 되면 여기서 잘리게 되니까 신호가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잘리게 되니까 신호에 왜곡이 생기죠. 이런 거는 바라지 않겠죠. 따라서 큐포인트는 여기에 가운데쯤에 잡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4장에서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클래스 B는 클래스 A하고는 좀 다릅니다. 클래스 A는 뒤에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하겠지만, 클래스 A는 문제가 뭐냐면 신호가 없을 때도 이 값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이 값은 뭡니까? 전압값이 0이 아니죠. 전압값이 0이 아니고 DC 값이 클래스 A에서 DC 값이 VCE Q포인트, ICQ 포인트라고 하는 DC 전압과 전류가 소비가 되고 있죠. 따라서 신호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도 소비되고 있는 파워가 VCE Q, ICQ라고 하는 파워가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 B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이오스 포인트를 여기를 바꿔서 이렇게 한쪽 주기를 담당하는 반 주기씩 담당하는 TR을 만들게 됩니다. TR 두 개를 써서 반 주기씩만 담당을 하고 바이오스 여기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호가 없을 때는 0이 되니까 기준이 신호가 없을 때 0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되는 파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클래스 A에 비해서. 반면에 클래스 A는 효율은 굉장히 안 좋지만,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그렇게 하지만 좋은 건 뭐냐면 신호의 선형성이 좋게 됩니다. TR 하나만 쓰니까 당연히 신호가 움직이는 게 여기 파란색 선상에서 이 직선상에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입력에 비해서 출력의 개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예. 개인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기보다 같은 개인에 대해서 신호가 동일하게 증폭이 됩니다. 동일하게. 반면에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TR 두 개를 쓰니까 TR1과 TR2가 있다고 할 때 여기와 여기의 증폭률이 다르게 되면 그러면 신호가 한 주기에 대해서 약간 왜곡이 되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클래스 A는 이렇게 하나의 기울기를 갖는 그런 직선입니다. A라고 하면 Y는 AX가 되는 거죠. 반면에 클래스 B는 어떤 거냐면 플러스 부분은 A1, 마이너스 부분은 A2. 그래서 A1과 A2가 같으면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선형성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게 TR이 서로 다른 TR이기 때문에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TR이 켜지는데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R을 두 개를 써서 각각을 따로따로 해서 효율을 높였다. TR을 두 개를 쓴다. 각각을 따로따로 쓴다. 때 신호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 왜곡이 생기게 된다. 라는 게 클래스 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B의 그 신호에 왜곡이 생기는 것을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것이 이제 클래스 AB가 되겠습니다.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스 쪽에 약간의 저항을 쓴다거나 다이오드를 넣는다거나 해서 보정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C는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레저넌스 서킷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대에 우리가 튜닝하는 것처럼 라디오 튜닝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주파수대에 대해서만 이제 게인을 이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앰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스 D는 앞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PWM을 사용을 해서 결국 PWM을 거치고 나면 원래 신호가 이제 그런 신호가 되겠죠. 이런 신호가 되겠죠. 그죠? 네. PWM 이걸 증폭시킨 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켜서 이제 LC 로우 패스 필터링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신호를 얻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on 아니면 off니까 효율이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C나 D는 이 위쪽 부분하고 이제 궤를 달리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 책에서도 그렇고 이 영상에서도
클래스 A, B, AB까지만 다루고 CD는 가볍게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앞서 있었던 것처럼 클래스를 뭐 이와 같이 등등등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책에서, 아니, 우리 책도 그렇고 이 코스에서는 여기까지를 주로 다루고요. 클래스 A를 먼저 다루고 B를 다루고 그 다음에 개선된 A, B를 다루게 됩니다. 클래스 A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TR 하나가 TR 하나로 다 끝내는 거고, 클래스 B는 TR 두 개가 반주기씩 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 A는 기본적인 모양은 25%,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커플 앰프 같은 경우에는 50%까지, 물론 이거 이상적인 경우에 대해 근데 이제 맥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맥스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맥스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쓰자. 알람이 맥스입니다. 맥스. 그다음에 클래스 B는 78.5%까지 얻을 수 있다. 맥스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테이블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